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3기 신도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첨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규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면은 그래도 더욱더 내가 분양을 받고 그 후에 또 다른 데도 분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그 3기 신도시 그 공모장이 발표된 그 세 군데, 남양주 왕숙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1구역입니다. 제일 강력한 곳이죠.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는요. 하남 교사는 투길 과열 지구입니다. 인천 계양은 비규제 지역이고요. 뭐 부천 대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은 아시겠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덜한 곳이 이쪽 세 군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제재들이 이제 당첨에 대한 좀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 그 청약 경쟁률이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은 내가 계획을 짰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간단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역들이 어떤 규제가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이번 시간은 좀 더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은 요 세 가지가 좀 강화가 되는데요. 만약 청약을 받는데 뭔가 편법을 쓰거나 해서 만약 걸리게 되면은, 예전에는 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10년인데요. 민간 같은 경우는 좀 면적마다 좀 틀려서 이게 3년에서 5년이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주택 평형 상관없이 10년으로 강화됐습니다. 한번 잘못했다가는 10년 동안 아예 청약 조건도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들려드리고요. 거주 요건은 조금 있는데, 거주 요건을 좀 검토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가점제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이 될 시는요, 전에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 당 85제곱미터 있잖아요. 5년에서 3년. 이렇게 됐고요. 공공은 10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예 주택 종류 상관없이 10년 동안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편법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 주위에서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주위에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편법을 막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투명성을 더 강조하는 지금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건 꼭 알고 계시고, 주위에 누가 돈을 주고 이런 청약 통장 갖고 거래하는 행위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당첨 제한 강화입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도 있죠. 대출 12월 16일 대출부터 해가지고 9억 이하, 그 다음에 15억 양도세도 있고요. 당첨 조건과 청약 작전도 있고요. 전매 제한도 들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당첨 제한 강화를 보면요, 규제 지역 내 수도권 과밀권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 그 외 지역은 1년, 3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당첨 제한이었죠. 근데 이게 강화가 된 게 어떤 거냐면은, 분양을 받으셨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특히 지금 이번엔 3기 신도시를 생각한다면 남양주 왕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첨이 되시면 평형 상관없이 7년 동안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는 어딜까요? 바로 하남 교산입니다. 하남 교산을 받았어요. 그럼 주택 평형 상관없이 10년 동안 재당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청약을 하는 경우,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렇게 재당첨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거, 뭐 인천 계양, 그리고 뭐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같은 게 좀 그렇진 않는데, 그 나머지 두 지역은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아시고 청약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출이 있습니다. 이제 뭐 청약을 받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9억 원 초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남양주 왕숙이나 뭐 다른 지역들도 어느 지역도 만약 평형이 높아서 만약 분양가가 높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쉽게 말해서 남양주 왕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억 이하는 이렇게 됩니다. 9억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그 분양가를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내 15억 이상은 이제 분양권하고 좀 크게 문제는 없어도 그래도 한번 알아야 되니까 이게 뭐 복습한 셈 치고 제가 한번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이상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지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아니까 한번 복습하고 차에서 한번 제가 내용을 넣습니다. 양도세 부분입니다. 만약 입주할 때까지 거의 못 팔잖아요. 분양권 그때 가서 전매한다면 양도세율이 그냥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50%입니다. 50%. 그리고 분양권 전매를 하는데 2주택인 경우 10%가 더 가산되고요. 3주택 이상은 20% 가산은 됩니다. 이게 60%, 70%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3기 신도시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뭐 요거는 저 분양받는 그냥 한 채 받는 사람한테는 크게 와닿는 얘기가 안 와서 그래서 한번 넣었습니다. 내용은요. 청약 자권 당첨 조건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청약 자격이나 당첨 조건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요 금방 찾아보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공택지 내에 공공주택을 분양을 받을 때는 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이요, 다자녀 가구. 뭐 조건이 있잖아요. 세 자녀가 뭐 19세 미만이던가 뭐 65세, 부모님 65세 있으면서 같이 이제 그 배우자 3년 이상 같이 부양을 했을 때 생애 최초고요. 신혼부부는 뭐 조건들이 있으니까 뭐 결혼하고 뭐 30세 전에는 뭐 언제부터 이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청약 자권 당첨 조건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자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죠? 한번 이렇게 받게 되면은 평생 한 번이라는 거죠. 특별 공급이라는 거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인 경우가 있고 공공택지 그 외입니다. 이거 보시면 왜 이렇게 내려가냐면은 당연히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 비해서 분양 가격이 80% 미만이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여기 내려갈수록 더 강화되는 겁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외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해하시겠죠? 100% 이상이라는 거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을 짧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싸면은 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고요.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제1지역, 남양주 왕숙을 들면 됩니다. 이번 3기 신도시에 있는 왕숙. 제1지역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 경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3년. 3년 동안은 전매 행위 제한을 기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첨을 받고 나서부터 그 3년 동안은 전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지역, 3지역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조정 대상 지역, 특히 왕숙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3년 동안 전매 행위 제한을 3년 동안 못 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양가 전매를 하게 되면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50%
양도세를 5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지금 다 제가 3개 신도시랑 지금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주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테마 중에 좀 강화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주 요건인데요. 일단은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가인데 여기서 공공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85%, 그러니까 우리 인근 주택 그 매매가가 85에서 100%라고 하면은 1년.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인근 시세하고 비슷하면 1년, 거주 의무를 1년만 준 거고요. 70에서 85%는 3년. 70% 미만은 너무 싼 거죠. 5년을 준 겁니다. 단, 지금 형태는 이런데, 거주 요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답니다. 그만큼 더 오래 거주하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제, 투기나 이런 수요를 완전 줄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거주 요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금방 이해는 하시겠죠? 이겁니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거주 의무. 그걸 하는 민영에도 검토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제 만약 동영상을 들으셨다면은. 원래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해 지역 100%를 주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50%, 그 외 지역 50%.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주자한테 30%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그 30%에서 당첨이 못 된 사람은 그 경기도 지역이니까 수원이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20%는 먼저 20% 경기도에 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여기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있는 분들과 다시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요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얘기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 거주자가 이제 요건이 강화됐죠. 그게 이번 법에 바뀐 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는 거죠.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 강화해서 이게 반발이 되게 심했는데요. 그만큼 거주 오래 하신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거는 좀 투기 영향성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시고, 이번에 남양주나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공모작 3군데와 앞에 있는 부천, 대전과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이 5군데 중에서 2021년에 분양하는 게 있고요. 예정이 있고, 2022년에 분양을 예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앞에 있는 선례를 보게 되면은 보통 한 최소 6개월은 연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은요. 왜냐면 이게 대규모 택지 개발이다 보니까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분쟁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연장이 될 확률은 높다. 그래서 만약 청약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가족들과 잘 상의하시고 그 지역으로 빨리 이사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하시라는 게 해당 지역에 있는 거주 기간을 요건을 가점제를 넣겠다는 겁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수록 점수를 더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빨리빨리 움직인 사람한테 청약에 더 기회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점제는 당연히 민영이겠죠.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봅니다. 이게 저 중요시를 보는 거예요. 민영주택 같은 거는 가점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조금 84점이 만점인데 디테일하게 뭐가 몇 점 이런 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의 있는 그 상황에 있으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그 내용은 뺐습니다. 다만 점수만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특별 공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 공금은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분양을 꼭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요건 같은 게 좀 그 규제 같은 게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알고 준비하신다고 하면 더욱더 알차게 그리고 이 3기 신도시가 이 교통 컨셉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특히 제일 중심이 되는 게 GTX, 그 다음에 SVRT입니다. 그리고 뭐 전철역도 계속 있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건요, 그 부동산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거는 뭐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이 다른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꼭 그 3기 신도시 잘 계획을 짜셔서 꼭 청약을 하셔가지고 당첨되셔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영상 들으시고 혹시 그 몰랐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